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정혜리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 시간을 공유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어려운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죠.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5월 들어서 정말 주춤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네, 외국인과 연기금이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철강과 화학, 에너지, 건설,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장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는 일단은 경기가 일단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인플레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일단은 이제 인상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어떤 시장 금리 자체는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글로벌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경기 민감주는 주로 보면 이제 소재 관련해서 이제 화학이나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이라든가 기계 운송 이런 쪽에 지금 아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일단 인도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칩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도의 경우에는 또 코로나 자체가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룬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칩이 조달이 될 거냐.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업종 자체도 변화될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금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SK 쪽 어떤 CEO들이 이제 거기에 참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빠진 상태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주는 워낙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지수 자체도 보면은 거의 3,000선 가까이 갔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변동성이 일단은 크다고 예상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일단은 3,100선에서 일단은 저점은 일단은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프닝벨 2부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각 증시 상황 또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괜찮은 편입니다. 코스피가 0.64% 내림세 기록하면서 3,14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72% 하락한 960포인트 선 흐르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3,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받치고 있습니다. 기관이 1,200억 원, 개인이 2,2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반대죠. 외국인들이 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1%대 내림세 기록하며 79,1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화학도 2.2%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9%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 살펴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네이버 1.75% 지금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3% 가까이 크게 시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삼성 SDI도 3.9% 지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9%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포스코도 1.8%,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모두 다 1%대 넘는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47%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은 그래도 1.3% 금융주도 견고하게 지금 시장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나란히 또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9%대까지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HLB가 0.31% 소폭 하락하는 반면에 지금 SK머티리얼즈는 2.3%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CJ ENM과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각각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2.3%대까지 탄력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정유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지금 WTI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66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유주 살펴보시면 흥구석유가 12%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극동유화도 5%, 중앙에너비스 SO일도 1%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GS도 1.68% 탄력 받아내면서 정유주들도 오늘 좀 좋은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당시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을 켜고는 있지만 지금 저점 3,100포인트 확인을 했다는 말씀 아까 좀 앞서서 들었는데요. 개장 상황보다는 조금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안심이 조금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안심이 된다라고 또 코멘트를 또 시청자분들께서 주고 계신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힘을 조금 잃은 상황이어서 고심이 많이 되시겠지만 조금은 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면서 저점을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제 지금 지수가 3,200선에서 3,100선까지 거의 뭐 단기간에 3% 이상을 빠졌거든요. 네. 저부터는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분명히 이제 리바운딩이 오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지금 시장의 관심이 이제 3,100선이 무너지는 아니냐.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은 이제 3,000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예측은 있지만 일단 오늘 3,103선을 일단 지지하면서 리바운딩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락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봉이 크게 원래 3개 나면 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크게 2개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오늘은 뭐 옵션 만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일단은 이 지수 자체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도 어느 정도 옵션 만기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지수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급격히 빠지다 하더라도 어떤 포지션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급격한 하락은 있다. 저는 이제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오늘 이제 장 상황을 보면 역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 일단은 위탁 생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물론 이제 부인 공시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뭐 서린 바이오라든가 일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백신에 보면은 모더나 화이어는 이제 mRNA 방식이지만 또 이제 항원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상승을 주도한 유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계속 일단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핫한 종목이 아마 유바이오로직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오늘 금융주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가 일단은 이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이제 틈새 시장으로 해서 일단은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는 상승률 자체가 뭐 과거에는 뭐 보험주들도 막 2배 이상 오르는 그런 시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지만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은행주들이 최근에 올랐다 빠졌다 반복하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은행주들도 우리가 계속 금리 어떤 거 뭐 인플레 이런 얘기 나오면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틈새 시장으로 아마 은행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 가격이 2개월 만에 또 이제 최고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66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서 오늘 보면은 뭐 흥구석유라든가 뭐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승률과 하락률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서린바이오와 일신바이오 또 모더나 관련주들, 유바이오로직스도 짚어주셨고요. 금융주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와 보험주 중에 특히 기업은행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DGB 또 그다음에 제주은행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었나요? 네, 하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은 저희가 주요 이슈들을 또 짚어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슈킹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 제주 맥주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에 핫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주 맥주가 오늘부터 청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 맥주가 최근에 좀 그것도 매출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높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자이지만 테슬라 그런 요건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IPO가 성사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네. 오늘 청약을 해서 상장은 아마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제주 맥주 드셔보셨나요? 마신 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우연히 제가 예. 그 피자집이었나 어디를 친구들하고 갔다가 네네. 그 병이 되게 예쁜 제주 맥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그 제주 맥주인지 모르고 먹어봤는데 맛도 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핫하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전에는 뭐 저도 이런 호프집에 자주 다녔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거의 뭐 일단은 그렇죠. 못 그런 가죠. 활동 못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제주 맥주다 뭐 제가 전에 이제 카스를 좀 좋아했었는데 네. 카스도 오랫동안 마시다 보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지루해지나요? 옛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병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네. 최근에 병이 투명한 하얀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주 맥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4캔에 10,000원 수제 및 첫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사실 보면 이제 4캔에 10,000원은 우리 외국 그 맥주들이 편의점에 가면은 이제 4캔에 10,000원짜리를 팔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계속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제주 맥주도 일단은 수제 맥주면서 어떤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해서 아마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요게 코스닥 특례 상장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25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5년 만에 흑자 예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52년 만에 주세법 개정의 가격 인하 경쟁이 뛰어들었다 가지고 보면 이런 주세법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 생산이나 이런 거에서 제한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OEM 생산이라든가 ODM 생산인데 이게 이제 바뀜으로써 이제 가격 어떤 인하 경쟁이 뛰어들었다 해서 보시면 이제 거기 OEM 위탁 생산 중단된 해외 진출이 일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EBITDA-가 54.9배로 피어 대비 좀 높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향후에 2, 3년 실적이 주식의 어떤 고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겠다. 그래서 액면가는 이제 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 공모가는 2,600원, 2,900원인데 공모가가 3,2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주간사는 대신증권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약하기 며칠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상장일이라든가 어떤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청약 최고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청약은 오늘 확실하고 그다음에 소유 예측도 이미 끝났죠. 그래서 오늘 청약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공모주를 보시면은 계속 뭐 따상이다 뭐 따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금 이쪽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청약을 하게 되면은 수량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또
장외 시장, 상장된 장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제 거래라든가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장외 시장에서 주식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워낙 그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뭐 네. 빅히트라든가 보면은 그런 어떤 인기 있는 종목들은 워낙 장외 시장에서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는 그 가격으로 안 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할 때는 뭐 아마 그를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뭐 따상 가격 그 이상으로도 지금 뭐 제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물량 욕심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서는 어제 우리가 예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너무 소문이 요란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좀 매수하는 자체는 조금 지금 상황에 봐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라리 공모주 청약에 수량을 작더라도 이쪽에 좀 참여하시는 게지 아마 수익률 면신하나 아마 자기 네. 돈을 지키는 데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주 맥주는 공모가가 3,200원이고요. 범위 상단을 2,900원에서 300원, 약 한 10% 정도를 초과를 했죠.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1,356.4대 1. 그래서 아마 테슬라 요건 상장이 역대 2위다 됐고. 그래서 아마 지금 10일하고 11일 날 아마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는데 아마 국내외 기관이 1,447곳이 참여를 했고요. 경쟁률은 무려 1,356대 1이다. 그리고 최상단을 초과한 것도 일단은 이제 여러 그 뭡니까 그 기관들이 2,900 이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 최상단을 기관들이 네. 보시면 이제 99%.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모가가 2,900원보다 높은 3,200원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테슬라 요건 중 비바이오 업종으로는 최고 기록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서는 이제 바이오 다인이 이제 1위였는데 어쨌든 이거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되고요. 사업 현황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우리 크래프트 맥주의 대중화, 맥주의 미식문화 창조하는 버전으로 미국의 그 수제 업체로 유명한 브루클린 브루어리 합작으로 2015년 지금 뭐 설립된 지 한 6년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 크래프트 맥주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첫 제품 출시 1년 만인 2018년에 크래프트 맥주 인지도가 1위를 달성했고 역시 매출도 1위를 달성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순 매출액은 2020년 19년 대비 약 198%,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출고량 기준으로 약 250% 성장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양조장 설립 시에 20년 이상의 어떤 유럽 맥주 설비 컨설팅 업체인 비어베브사 함께 설비 프로세스 라인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의 유명한 주류 설비 전문회사 크로네스 등 어떤 공정별 세계 최고의 주류 설비 제조사로부터 설비를 도입해서 아마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일관 체제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사는 다양한 소비재 채널에 접근하도록 처음부터 크래프트 맥주 회사 중 유일하게 케그라든가 병, 캔 네. 모두 생산 가능한 패키징 설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동사가 일단 후발 주자임에도 이렇게 빠르게 1위로 성장한 배경에는 아마 캔 맥주 시장, 즉 우리나라 맥주 시장의 70%가 우리 뭐 편의점에서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70% 이상이 이제 캔 맥주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아마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브랜드 하나에 어떤 제주 맥주라는 그 브랜드 하나만 유일하게 이제 집중을 합니다. 다른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 제주 맥주는 하나의 브랜드만 고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봐서는 어떤 브랜드 선호도에 비해서는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태로 네.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아마 대중적인 마케팅을 왕성하게 이번에 상장과 더불어서 할 경우에는 아마 또 폭발적인 어떤 매출에 더불어서 아마 브랜드 가치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시장에서도 아마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아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분석을 하면은 이 회사는 작년에 네캔 만원 카테고리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 및 5대 편의점에 모두 일단은 입점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년 만에 주류 어떤 세금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뀜으로써 일단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었다. 그게 아마 소비자들한테 좀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 제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제주 슬라이스. 지난해 총 매출의 기준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은 제주 위트 에일이 50%, 펠롱 에일이 23%, 제주 슬라이스가 8%, 나머지 기타를 형성해서 일단은 제주 위트 에일이 거의 아마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제주 맥주는 일단은 뭐 현대카드라든가 하일랜드 파크 등 다양한 브랜드와 어떤 콜라보 제품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맥주는 아직 적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150억 정도를 달성을 해서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네. 증가를 했지만 영업 손실이 무려 43억. 아마 전년 대비해서 전년 그 전에는 약 100억 정도 됐는데 일단은 절반으로 일단은 감소했다는 거에 아마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드디어 흑자가 예상이 된다 해서 주세법 개정으로 아까는 뭐 세금 얘기했지만 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아마 설비가 거의 뭐 풀가동되면서 매출이 아마 늘어나고 공급도 완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주요 성장 동력은 주세법 개정에 따른 OEM 위탁 생산 시행, 그다음에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코스트코, BBQ 등 대형 브랜드와 신거래처 확보, 해외 진출. 지금 OEM 경우는 아마 두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이제 비는 공장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지금 제주 맥주가 아마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제주 양조장 증설 완료를 통해서 기존 대비 약 50% 증가한 연간 약 2천만 리터의 규모의 네. 생산력을 일단은 확보를 했으며 그다음에 이렇게 생산량 어떤 설비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 거는 OEM 생산 통해서 다른 회사의 공장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서 유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어떤 뭐 입점, 그래서 뭐 BBQ라든가 코스트코의 점포에 입점을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블루보틀 등 국내 다양한 브랜드와도 일단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이 약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사용처는 일단 생산 관련 설비 투자, 그다음에 양조장 투어, 공간 블렌딩, 그다음에 연구개발 및 인력 확보, 채무 상환,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 및 영업 채널 확장에서 아마 일단은 공모 자금을 가지고서 아마 회사가 한 단계 더 레버리했다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어떤 그 제주 맥주는 좀 배수가 좀 높은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는 이런 불씨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아마 상장돼서 주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 3년 후에는 분명히 몇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결국에는 해외 진출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렇죠. 올해 아마 파트너사인 브루클린 블러리 그다음에 네. 칼스버거사의 어떤 영업망을 통해서 동남아 및 중국, 미주 등의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품 보시면은 제주 위트 에일, 펠롱 네. 에일, 슬라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제 맥주 시장 점유율이 제주 맥주가 계속 연간 늘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면은 수제 맥주 점유율이 28%, 30% 사이인데 아마 2년 후에는 44%까지 일단 늘어난 거로 상고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맥주의 시장 점유율도 지금 4.5%인데 아마 조만간에 한 10% 중반대까지 일단은 올라갈 것으로 회사에서는 아마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짜 제주 맥주 오늘 청약이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공모주 청약을 해서 손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렇죠. 뭐 무위험 어떻습니까? 무위험
그래서 수익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항상 핫합니다, 요즘에. 이제 네. 이런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무위험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데 네.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무위험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물하고 일단 차익 거래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공모주는 아직은 뭐 손해 보는 계획이 없죠. 물론 100%는 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마 주식시장이 그래도 공모주에 대해서는 계속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모주 또 청약하려면 좀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약간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일단 청약에 동참하는 게 일단은 좀 재산을 증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부터 청약이라고 하셨죠? 네, 오늘, 오늘부터 내일, 청약이고 네, 26일 날 상장 예정이니까 네, 관심 있게 맞습니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주 맥주 여기는 여기서 끝나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핫한 이슈들을 한번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빠진 뉴스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 제가 나름대로 좀 주가랑 관련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에어택시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가 경쟁을 했는데 아마 대한항공이 또 뒤늦게 아마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포공항 국내선에 가시면 그 1층에 그 전에 지난번에 보니까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네. 저는 이제 당연히 뭐 대한항공에서 모형을 비행기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하나그룹에서 모형을 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UAM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그룹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제 김동선 회장 얘기하면서 네.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그 전략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가 아마 이쪽으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M&A도 하고 있고 네. 이제 먹거리가 하나에서 일단 김동선 회장이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태양광 때문에 고전을 하고 기업에서 기업사 많이 도와줬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고 미국 내 어떤 주택 시장에서 태양광이 1위거든요. 그 어떤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항공 우주 산업에 올인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이거든요. 아마 이제 하나그룹이 일단은 앞서고 현대차하고 일단 경쟁을 했었는데 기술 면에서는 현대차보다는 하나가 앞서는 거로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가세를 함으로써 아마 기술력이 오히려 아마 하나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비행기고 하나는 여러 가지 뭐 방산 산업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 현대차는 3위로 밀려날 것 같고 아마 대한항공하고 아마 하나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현대차 그룹과 하나가 선장 경쟁을 벌이는 중에 한국 하늘길의 원조인 대한항공이 참전을 네. 선언했다 해서 이제 점입 가경이다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TF팀을 구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네. 뭐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는데 일단은 기존에 항공우주사업본부에 보면 이제 무인하고 드론 개발을 담당했다는 그런 부서를 주축을 해서 정비와 간제 어떤 그런 시스템 분야 전문가가 대부분이 합류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기체 어떤 기술과 그다음에 간제 시스템 분야에서는 어떤 우리나라 유일한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민간 에어 택시 사업도 네. 선점한다는 목표인데 아마 이제 몇 년 안에 우리가 택시를 아마 이제 날아다니는. 날라다니는 택시를 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워낙 이런 통신이나 네. 제어 장치가 돼야 되는데 아마 또 초기에는 좀 사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거 좀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자리를 잡으려면은 네. 타시고 싶으세요 혹시? 일단은 뭐 네. 예, 한번 타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터뷸런스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헬리콥터만 타더라도 네, 예.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에어로 다닌다는 게 사실 무인 같은 거면 괜찮지만 예. 저는 좀 사실 안 타고 싶어요. 네. 아무튼 네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또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또 네. 관심이 그다음에 가는데요. 대한항공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주관으로 이제 UA 팀 코리아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 회사들이 많아요. 한 40여 곳이 되는데 이제 이 중에 눈에 띄는 건 이제 그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SK텔레콤 이런 것도 회사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이제 2025년에 이제 플라잉카 상용화 목표니까 이제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4년 남았죠. 뭐 그렇죠. 4년에 또 어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요. 결국 이제 대한항공은 더 나아가서 자체 기술 개발에 일단은 주력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경우에 이제 그 하나 시스템이 지금 네. 미국 오버웨어사와 손잡고서 지금 버터플라이라는 어떤 개인용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하나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차량 경련화와 어떤 배터리 기반 동력 시스템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또 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원격으로 항공 교통을 통제하는 간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아마 이외에도 이제 항공기 운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뭐 민간 에어택시 사업을 선점한다는 목표가 있고, 요건 이제 우리 대한항공이 이제 강서구 방화동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새벽 배송. 사실 보면 이제 새벽 배송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뭐 그렇죠. 쿠팡에서 너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마켓컬리도 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신세계 그룹이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택배 기사의 어떤 연봉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럴 생각이 것 같아요. 되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버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이제 우리 또 킥보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킥보드 타보셨나요? 저는 못 타봤어요. 타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저도 못 네. 타봤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도로교통부에 바뀌어가지고 뭐 네. 헬멧은 당연히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요. 뭐 인도로 다니면 또 벌칙도 많이 문다는데 위험해요. 네. 제가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부딪히는 사고가 너무 많이 네. 벌어져서요. 그럼 차도로 가면 덜 위험할까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그 만약에 인도를 제한하고 차도만 또 한다면 분명히 자동차들이 어떤 게 우리 골목에서 태어날 때 네. 보통 뭐 이제 자동차들이 좀 이렇게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저도 뭐 골목길에도 보면 막 쌩쌩 달린 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네. 이제 출근 시간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차도 차지만 이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좀 이게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갑자기 뭐 신성식품 배달역에다가 이제 전동차까지 나왔는데, 네. 일단은 뭐 면허가 일단 있어야 되고, 아마 속도를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신세계 그룹이 요새 굉장히 공격적 마케팅을 하죠. 네. 지금 뭐 야구팀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 정영진 회장이 굉장히 공격적 마케팅하고 뭐 또 SNS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 그룹이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7월부터는 일단 충청권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 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쿠팡이 선점 못한 어떤 전국구 새벽 배송을 일단은 점유하기 위해서, 선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드라이브 걸거를 있다 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원전은 이제 마켓컬리죠. 네, 마켓컬리도 그렇죠. 지금 뭐 지난번에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는 뭐 얘기가 조용하죠. 없네요. 어떻게 됐는지. 아마 지금 네. 보니까 아마 쿠팡이 주가가 많이 빠졌나요? 선장으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런 당분간 좀 영향- 조용합니다. 네,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마켓컬리가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대한통운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대전 등,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5월 1일부터 대전 등 충청권 5개 도시로 확대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거에 따라서 자극을 받아서 신세계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울 등 수도권의 새벽 배송 대세는 일단은 쿠팡이죠. 그러나 이제 쿠팡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많이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네. 또 하나는 뭐 이커머스 국내 네이버도 또 올해 안에 또 서비스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가 또 가세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좀 시장 선점을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겠죠. 어디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그 이마트가 지금 뭐 신선식품 소싱 분야 1위하기 때문에, 신세계는 이마트의 어떤 그러한 실력을 장점을 활용을 해서 충청권을 일단은 파고든다. 그래서 왜 충청권이나 생각해 보니까 수도권 아래가 이제 충청권이거든요. 아마 제주도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주도도 아마 이거를 한다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워낙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신세계는 보면은 경기에 김포에 물류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네오 003에서 주문 상품을 출하하면은 충청권에 있는 어떤 거점을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집 앞까지 배달을 한다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류센터도 어떤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속도로 부근이라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이나 이런데 아마 물류 어떤 땅 가지신 분들은 아마 물류센터를 또 유치를 하면 네. 아마 임대료에서 굉장히 큰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SS닷컴이 충청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뭐 호남이라든가 어떤 경상도 이쪽 지역까지도 아마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사진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마트 성수점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두 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슈퍼컴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다 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한데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네. 아이큐브 4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이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칩인 로직 칩과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아이큐브 4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직 칩은 일단은 운영 체제 사용되는 반도체로 컴퓨터나 휴대전의 어떤 내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은 전송 속도를 굉장히 높인 메모리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큐브4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슈퍼컴이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일단은 파운드리 전문은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토탈이 대상 공장의 증설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다 해서 보면 이제 결국에는 대상 공장은 뭐 화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화학에 이제 하나토탈이 충남의 대상 공장의 PP 폴리프로필렌 생산 시설과 에틸렌을 생산하는 가스 전용 분해 시설 증설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토탈은 약 28개월 동안에 약 5,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3,800억이 투입된 신규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통해서 최대인 연간 총 110만 톤의 PP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는데 PP는 일단 식품 용기 등 아마 플라스틱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토탈은 또 가스 전용 분해 시설에 1,500억을 투자해서 연간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138만 톤에서 153만 톤까지 증설을 했습니다. 에틸렌은 비닐봉지의 기초 원료로서 아마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게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대상 공장의 공장 모습인데 이게 화학 공장도 이렇게 가보시면은 네. 멋있어요. 겉에 보면. 그러네요. 네, 엄청 멋있습니다. 불빛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사업 비중을 대폭 늘린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기존에 이제 석탄 원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환경 어떤 기업 분야를 일단은 정리를 하고 친환경 부분으로 해서 전환을 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키운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보면은 작년에 두산중공업이 뭐 신문에 잘 안 났지만 엄청나게 구조조정 해가지고 많이 임직원들이 떠났어요. 네. 지금 많이 가벼워진 입장인데 근데 뉴스에는 별로 안 나왔던 네. 두산중공업에 아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떠난 거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경남 창원에 건설하고 있는 수소 액화 플랜트에서 불로수소를 일단은 생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로수소, 뭐 재생수소, 뭐 부생 네, 많잖아요. 뭐가 많죠. 그래서 불로수소는 수소 출제 발생되는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일단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다시 생산한 수소를 불로수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산중공업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소만 추출하는 그린수 생산도 추진해서 두산그룹도 일단은 수소그룹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그룹도 또 수소로 가고 지금 보면 결국에는 지금 그룹들이 뭐 수소를 가든가 자율자동차를 가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린수소 프로젝트는 두산중공업의 풍력 발전 설비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또한 차세대 원전 SMR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도 검토해서 아마 두산그룹이 아마 수소그룹으로 아마 변신을 깨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어러 인더스트리는 샤오미의 폴더 부품 핵심 부품인 CPI 필름을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중국 기업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워낙 이쪽의 코어러 인더스트리는 아마 중국 기술 업체 그 제품 커버 윈도의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어러 인더스트리는 아마 중국의 어떤 영향을 아마 무시를 못하고 해서 계속 중국에 아마 공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샤오미의 첫 폴더블폰 미믹스 폴드 커버 윈도에 동사의 CPI 필름을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CPI 필름은 코어러 인더스트리가 2019년에 양산한 일단은 폴더블 디스플레이형 전용 필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거 필름 자체는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네. 수십만 번 접어도 흠집이
안 생긴다. 이게 이제 특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도 폴더블 폰이 출시가 늘면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폴더블 폰이 접히는데 네. 이게 좀 나중에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는 부분이 가운데가 좀 흠집이 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필름을 가공하는 업체를 이제 네. 강승희 전문가가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게 10만 번인가 네. 접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랬던 신라 기억이 있습니다. 면세점 얘기입니다. 네. 코로나 돌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직접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착륙 비행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제주항공하고 하나카드와 제휴해가지고 5월 23일, 네. 30일에 총 2편의 무착륙 관광 비행 전세계 운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부산과 대마도 상봉 돈 뒤에 바로 이제 김포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지금 뭐 김포의 공항이 국제선은 거의 이제 폐업 상태거든요. 아마 이런 거를 또 측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신라 면세는 요새 뭐 면세점 자체가 뭐 또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거를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신라 면세를 이용한 사람한테는 어떤 탑승권을 제공을 선착순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5월 23일 등에 서울점을 방문해서 이제 동의서를 써야 돼요. 네. 550달러를 이상을 해야 된다. 550달러면 약 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전 동의서를 쓰고서 전세 이게 탑승권을 사면 아마 쇼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리플 성장 소형주하고 이제 보면은 이제 중소 어떤 곳 이런 IT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메일에 저가 봤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뭐 특이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트리플 성장 소형주여가지고 이제 1분기에 보면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동시에 일단은 네. 성장한 기업들을 30개를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좀 괜찮은 기업을 또 선정을 하면은 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레포트 이런 건 아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아마 흑석의 진주도 있을 수 있다 보면은 그렇죠. 기준이 11일 기준 1분기 잠정 또는 확정 실적 발표 기업, 그다음에 1분기에 매출의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전명리제,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작은 순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그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 FM 가이드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대성 아이원스가 이제 눈에 띈다는데 결국에는 디지털 대성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1배, 8배 증가를 했고요. 아마 이런 어떤 기업들을 분석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네. 30개를 뽑아 보니까는 FM 가이드, 하츠, 아이원스, 녹십자 MS, 디지털 대성. 지금 뭐 녹십자 MS가 거의 바닥권에 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네. 정보도 아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고성능 컴퓨터형 CXL DM을 또 개발을 했답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기반 네. DM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데이터 선택 성능을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용량, 고대역 DM 기술을 꼽힌다. 그래가지고 이미 인텔 플랫폼에서 검증을 마쳤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아마 많이 일단은 활용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아마 AI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응용 분야가 늘면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요새 우리 그 뭡니까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막 네. 다운 많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맞아요. 이번에 우리 SKIT도 보면은 모 증권사에서 아마 다운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산 서버에다 어떤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또 그러한 어떤 제품을 아마 개발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X는 일단은 중앙 처리 장치와 함께 작용하는 가속기,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새 인터페이스다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어떤 이런 시스템을 테라바이트급까지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거밍치 애플이 2024년부터는 아이폰에 독자 설계한 5G 통신칩을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또 관련주들이 좀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애플이 빠르면은 2024년에 독자 설계한 5G 통신칩을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애플의 신제품 사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는 네. 투자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아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뒤에는 독자 설계하는 무선 통신 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아이폰에 아마 애플은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퀄컴의 모뎀 칩을 쓰고 있거든요. 네. 아마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다만 전환 이전까지 아이폰 13 등 소문으로 돌고 있는 과도기에 신제품은 여전히 퀄컴의 모뎀 칩이 쓸 거 내다봤는데 만약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칩을 만약에 작동차가 한다면은 퀄컴도 아마 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은 오래전부터 자체 모델 사업품을 구축하려고 애써왔고요. 2019년 7월에는 CPU의 최강자 인텔로부터 스마트폰용 모델 사업을 10억 달러 인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장기적인 포석으로 약 1조 인수를 했는데 이런 어떤 향후의 어떤 사업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애플은 자사 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이 내줘야 돼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이전까지 싸우던 인텔의 칩을 버리고 자체 개발한 시스템 온 칩을 하나의 칩에 구현한 MI1은 아마 노트북이라든가 맥북 프로 이쪽에 탑재 출시를 했고요. 네. 또 올해 4월에는 이제 신작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와 화면 일체형 데스크톱의 아이맥에도 이러한 M1을 장착을 했습니다. 네. 애플의 이런 내자 전략은 외부 의존을 줄여 자체 매출을 확대하면서 개별 기기에 최적화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아마 독자적인 반도체 역량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림인데요. 일단 오늘 저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지금 개인과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3,156포인트 선 이제 지켜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96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전장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빨간불 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슈와 또 지수 흐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성공 투자를 기대하면서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